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김용각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돈터치에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신한자산운용 솔 ETF의 박수민 부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새로운 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잖아요. 네. 요즘에는 이제 아예 탄소 배출권을 자산이라고까지 분류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탄소 배출권을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기업들이.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한테 가장 잘 알려진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이제 네. 이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서 큰 이득을 얻었다라고 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이득을 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탄소 배출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테슬라 때문에 많이 알려졌었던 맞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뭐 새로운 어떤 기술, 혁신 기술의 선두자로서 관심을 많이 받긴 했지만 매출 안에서 본업보다 배출권 그 매출이 많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아하고 저희의 이제 관심 속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안에서의 거래되는 거래권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어떤 환경 매출은 정확히 말하면 ZEV라고 제로 에미션 비클의 약자이고요. ZEV 크레딧을 통해서 창출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이 ZEV 크레딧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ZEV 크레딧을 시행하는 지역 내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내연 기관차의 어떤 제조와 그리고 이제 EV 같은 전기차 제조의 어떤 비율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ZEV 크레딧을 사서 이런 부분을 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테슬라는 전기차만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ZEV 크레딧이 굉장히 많이 남아 돌고 그 전통적인 이제 내연 기관차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는 어떤 그런 전환 과정 속에서 이러한 크레딧이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의 주 수익원으로 자리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그 ZEV 크레딧이라고 하는 거는 네. 탄소 배출권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탄소 배출권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시행되는 제도이고요. 근데 목적 자체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와 매우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각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할당하는 이제 배출권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하지만 비슷한 유사한 개념의 제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사실 저희도 저번 주에 유튜브를 통해서 네. 이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를 것이다. 네. 전망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네. 그 말씀을 드리는 배경으로는 이 기업에 부여되는 탄소 배출권의 총량이 줄어든다. 네. 그러니까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를 뭐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비유를 하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자체가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건데 그 공급이 줄어들 거다. 그렇죠. 근데 수요는 있을 거다.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봉지 수는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쓰레기 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이 쓰레기 봉투를 사야 되는데 공급이 없으니 가격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테슬라처럼 만약에 기업들이 변화하기 시작해서 쓰레기 자체를 안 버리면 어떻게 되나. 맞아요. 만약에 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탄소 배출이 아예 없어지게 된다면 이 탄소 배출권이 의미가 없어지고 내 자산은 0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씀이세요. 탄소 배출권 제도의 탄생 목적 자체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하자. 예,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목적에 부합하게 모든 에너지원이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 에너지원이 100%를 차지를 하고 탄소 배출이 없다라면은 이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자기 목적을 다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굉장히
뭐 순탄하진 않을 거고요. 그 시기 자체가 그렇게 금방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탄소 배출권이라는 자산 그리고 이 자산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을 만든 이유는 그런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투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자산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을 출시를 했었던 거고 사실 이러한 탄소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탄소 포집 저감 기술이죠. CCUS라고 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어렵네요. 용어 네, 이름이. 뭐 이제 CCUS라는 게 Carbon Capture, Utilize and Storage. 그러니까 탄소를 잡아서 저장하거나 혹은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비즈니스 뭐 어떤 경제 활동 속에서 그러한 기술을 통칭해서 부르는 건데 사실 이 탄소 포집 저감 기술이 굉장하게 발달이 되고 상용화가 되고 이 탄소 포집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사실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거래 그 권 자체의 매력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시점을 저희는 CCUS 기술의 발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상용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 않는 또 기술이 있다고 해요. 제가 뭐 좀 어려운 그 단어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뭐 다이렉트 에어 캡처라고 DAC라는 기술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대규모 어떤 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 우리가 뭐 저도 기술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낮은 가격으로도 우리가 이제 생산 활동에서 뿜어져 나가는 탄소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얘네들의 비용이 이산화탄소 1톤당 $600에서 $1,000 정도라고 해요. 지금 탄소 배출권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이 유럽 지역이거든요. 톤당 70유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뭐 달러로 환산을 하면은 뭐 한 $70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유럽이 근데 제일 높은 이유가 뭐예요? 뭐 유럽에 뭔가 그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이랑 공장이나 이런 게 좀 많나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가장 먼저 시행된 게 유럽입니다. 2005년도에 시작이 됐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은 없어요. 뭐 캘리포니아 지역의 CCA라든지 그리고 미국 북동부 지역 북동부 한 11개 주가 연합해서 만든 RGGI라는 거래 제도가 있는데 시행 시기 자체도 유럽보다 늦었고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그 거래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시작을 했고 국가적인 차원의 거래 제도인 유럽 거래 시장이 가장 규모가 크고요. 실질적인 기업들의 수요도 있지만 우리와 같은 투자자들의 수요도 그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유럽에 유럽 시장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양한 수요들이 이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가격을 좀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 탄소 배출권을 사서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거예요. 탄소 포집 기술을 적용을 해서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탄소 배출권을 사서 그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을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탄소 배출권의 그 매력이 남아 있지만 맞습니다. 탄소 저감 기술과 같은 그런 기술력이 발달이 된다라면은 탄소 배출권의 수요는 떨어지고 가격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탄소 배출권 투자에 굉장히 좀 주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경제적인 접근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자꾸 비유를 들어서 좀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은 게 아마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 같은데 맞아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는 비용과 그리고 내가 쓰레기를 줄이는 비용 맞습니다. 이거 둘 중에 뭐가 더 비싼지를 비교해서 기업들이 결정을 할 건데 하겠죠. 어느 순간 이 쓰레기를 줄이는 데 들어가는 돈이 더 만약에 조금이라면 기술이 발전해서 맞아요. 그때부터는 이 탄소 배출권이 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은 본인들의 이익의 어떤 경제적인 실익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의 발달로 갑자기 탄소 배출권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그냥 이 기술 이외에 그냥 이건 버리고 다시 배출권 사서 화석연료를 쓰는 것을 또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가격 균형점은 완전히 우리의 에너지원 자체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되기까지는 계속 흐름이 조금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좀 그런 걱정이 돼요. 이게 얼마나 먼 이야기일까. 대략적으로라도 이게 얼마나 먼 이야기인지 가늠을 해야 내 투자 포트폴리오상 이 자산을 얼마나 담을까, 어느 정도 시기를 생각하고 담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될 텐데 대략적인 걸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잡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각국의 넷제로 그 목표 시기가 대부분 한 2050년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60년 정도로 넷제로 목표를 하고 있고, 근데 물론 그때 탄소를 아예 배출 안 하겠다는 건 아니죠. 탄소 배출하는 것과 뭐 감축하려는 노력들이 이제 상쇄가 돼가지고 뭐 넷제로를 말하는 건데, 뭐 길게는 그 정도까지의 그 어떤 투자 기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자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은 대체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전통적인 자산이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내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담아가시는 거는 저는 사실상 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긴 어떤 그 긴 호흡에 투자에 있는 뭐 전략적인 자산 배분이라든지 전술적 자산 배분 말씀을 드리는데, 좀 택티컬하게 전술적으로 이 자산을 활용하시면서 투자 포트폴리오 어떤 수익성 제고를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결국에 이제 뭐 장기적으로도 또 오를 것 같고 공급도 줄어드니까 또 조금 오를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저는 이제 투자를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나? 투자 방법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뭐 탄소 배출권이 좋다더라 이야기 뭐 백날 들어봤자 뭐 하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로 이어지고 뭐 사실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거둬야지 이게 좀 의미가 있는 정보인데, 맞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ETF가 4개 정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4개 정도를 지금 찾아왔는데 딱 4개 있어요. 저희 지금 신한자산운용 소울 ETF에서는 유럽 탄소 배출권과 그리고 유럽을 포함하는 글로벌 탄소 배출권 ETF 2종 운용 중에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삼성 코덱스 하나로, NH 아몬디 하나로가 각각 하나씩 운용 중에 있습니다. 신한에서 이제 2개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네. 신한이 지금 제일 많네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으로는. 그러니까 이 탄소 배출권이 막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것보다 우리가 어떤 기후 변화와 환경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다양한 투자 전략 중에서 좀 우리가 주식 이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자산군이라는 데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요. 그렇다면은 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럽 탄소 배출권은 말 그대로 계속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우량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한국 주식 한번 해볼까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 투자하면은 한국 경제가 망하지 않는 이상 괜찮을 것 같아. 뭐 하방은 좀 막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듯이 유럽도 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세상의 변화에 좀 즉각적으로 이 가격이 반영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유럽 탄소 배출권을 그 ETF로 출시를 하게 됐고, 이 ETF는 근데 이제 해외 자산이잖아요. 해외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지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 수익이라는 게 기초자산의 그런 가격 움직임도 있지만은 해외 자산의 그 환 변동률도 있기 때문에 유럽 탄소 배출권 ETF는
네, 해지 상품입니다. 뒤에 H라고 네, 이렇게 H가 적어져 있죠. 있으면은 네. 네, 환해지 상품이고요. 이제 삼성 코덱스도 유럽 탄소 배출권 ETF 운용 중에 있는데 그 ETF도 환해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럽 탄소 배출권은 말 그대로 이제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만 투자 수익에 연동된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현재 유럽과 미국은 국가적인 차원의 거래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있죠. 그 안에서 캘리포니아와 미국 북동부가 가장 커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탄소 배출권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RGGI라는 탄소 배출권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영국이 EU를 탈퇴했잖아요. 네.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에서도 배출권 시장을 그럼 우리도 이제 개별적으로 가져가야겠다. 별도로 있나요, 영국은? 네, 그래서 올해 5월부터 네. 운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개설된 그 시장에 탄소 배출권을 편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ETF는 아시겠지만 다들 기초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지수의 어떤 방법론에 따라서 그 자산이 편입 가능한지 편입될 정도로 우량한지를 평가를 하는데, 저희 이제 소울 글로벌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IHS 마켓 지수를 그 추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지수의 방법론을 보면은 사실 뭐 어느 정도 그 투자자들이 그런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지, 그리고 거래 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을 뛰어넘고 있는지, 그런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그 자산을 편입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어떤 그 기준을 다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12월부터 영국 탄소 배출권도 편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글로벌 탄소 배출권 안에 들어있는 탄소 배출권은 유럽이 한 60%, 그리고 영국이 5%,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탄소 배출권이 30%, 그리고 미국 북동부 지역의 연합 그 거래소죠. RGGI의 비중이 한 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유럽과는 달리 좀 전반적인 어떤 배출권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글로벌 탄소 배출권 ETF는 합성 운용 방식의 ETF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사실 ETF에는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예전에 ETF를 설명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ETF는 상품 이름에 다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상품 이름에 하나하나 다 맞습니다.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네 가지 상품 중에 코덱스라고 하는 거는 삼성의 어떤 뭐 브랜드죠. ETF 브랜드. 뭐 사실 아파트 하면 뭐 자이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네. 그런 거죠. 뭐 하나로. 그리고 신한은 솔이라는 브랜드가 앞에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운용사에서 운용 중에 ETF인지 쉽게 아실 수가 있고요. 상품을 고를 때 앞에 있는 이름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탄소 배출권 선물 또는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뭐 유럽의 탄소 배출권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냐, 아니면 뭐 글로벌, 말씀 주신 뭐 다른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섞어서 하는 거냐라는 차이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뒤에 붙는 것들은 이제 패시브 운용 방식의 ETF들은 최근에는 뭐 액티브도 많으니까 패시브 운용 방식의 ETF들은 지수사의 명칭을 또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이제 소울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ETF 같은 경우는 S&P가 붙어 있죠. S&P 지수의 지수를 활용하는 거고, 소울 글로벌 탄소 배출권 선물 IHS는 IHS의 지수를 기초 지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H는 환 해지를 한다. 없으면 이거 해외 자산이면은 환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의 움직임도 반영이 되어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합성. 방금 말씀을 이제 해주려고 하셨던 합성. 합성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증권사와 그 수합 거래를 하는 거죠. 장외 파생 상품 그 거래를 통해서 이 지수의 움직임을 나에게 이제 약속을 해다오. 그런 운용 방식을 합성 운용 방식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탄소 배출권의 같은 경우는 유럽도 한 60% 있기는 하지만 뭐 영국이라든지 뭐 RGGI, CCA 이런 좀 다양한 배출권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선물 시장 자체가 유럽만큼 굉장히 뭐 거래가 많이 된다라든지 활성화가 아직까지는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물 운용을 함에 있어서 적정 가격에서 벗어나는 매매를 통해서 왜곡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증권사와 이 지수만큼의 수익률을 어떻게든 보장을 해줘. 예, 그런 뭐랄까 약속을 통해서 그 지수의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합성이라는 것은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퇴직연금을 통해서 최근에 ETF 투자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 선물형 ETF는 투자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건 선물을 포함하는 파생 상품의 40% 이상 포함하는 운용 방식의 ETF는 투자를 못한다고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있는데 다만이라는 그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다만 합성 운용 방식은 허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의 원자재 ETF는 퇴직연금, IRP와 같은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ETF 투자가 불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성에 한해서 투자가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착안을 해서 이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투자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ETF 같은 경우는 일반 주식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하시고 글로벌 탄소 배출권 ETF는 일반 주식 계좌에서도 당연히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IRP와 같은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제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ETF는 개인연금에서는 하실 수가 있어요.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를 제외하고는 모든 ETF는 투자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계좌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고 싶다 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좀 유익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궁금한 게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 유럽의 탄소 배출권 시장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나중에는 이게 추이가 좀 달라지거나 더 유망한 시장이 있거나 이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글로벌 탄소 배출권 ETF에는 유럽이랑 미국 그리고 이제 영국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저는 좀 그래도 유망하게 보고 또 글로벌 탄소 배출권 ETF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데를 이제 중국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사실 올해 전에는 2021년 전에는 지역 단위의 배출권 거래 제도가 있었어요. 뭐 상해라든지 뭐 베이징이라든지 뭐 다양한 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내셔널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개설을 했고 그리고 정책의 힘이 더욱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상하이 환경에너지거래소의 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중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에 커버가 되고 있는 그 산업 분야는 그러니까 발전한 그 전력 그 산업만 포함이 되고 있는데 2022년에 뭐 철강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산업으로 좀 커버리지가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커버리지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탄소 배출권에 규제를 받는 산업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도 많아지고 좀 더 활발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60년까지 넷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려면은 뭐 다양한 뭐 친환경 에너지 기술 발달도 중요하지만 이런 탄소 배출권과 같은 규제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저희가 좀 유념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모니터링하고 이제 ETF에 편입이 될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면 그때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씀해주신 근데 그 중국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자들이 현재 상황에서 뭐 유망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현재 상황에서 중국하고 한국 같은 곳에 탄소 배출권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예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은 사실 올해 열렸기 때문에 뭐 그 시장 자체가 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거래 시장이 오픈이 됐고 시범적으로 운영이 된 다음에 완전히 이제 상하이 쪽에 그 거래소를 확장 짓는 작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제 그 커버되는 산업 부분을 철강이나 건축 자재로 많이 넓힐 것으로 보이고, 한국도 이런 이제 증권사들 먼저 유입을 시키고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운영 3기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간은 좀 큰 발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 부장님 모시고 네.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뭐 아직까지도 뭐 투자를 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충분한 정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투자자분들한테 또 추가적인 뭐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 다시 한번 부장님 모시고 또 자세한 이야기도 네. 나눠볼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실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겠지만 저희 또 전문가라고 부르기는 부끄럽지만 전문가인 저희가 또 대신 또 공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장님이 또 공부 또 그러면 새로 하시면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요. 네. 다시 한번 모셔서 네. 또 새로운 정보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부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